그다음에 전자기록의 생산 단계. 생산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환경에 대한 걸 챕터 1에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정보가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모든 업무의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뭐 결제라든가 이런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문서 처리는 다 전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이 이제 확대된다는 점, 특히 기록관리 법령상에는 이런 기록은 꼭 만들어야 돼 라고 생산이 의무화된 기록들을 좀 명시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항목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고, 필요시에는 속기록도 남겨라, 또 음성 녹음도 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중요한 회의란 뭐냐,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정말 중요하잖아요. 국무총리 참석하는 회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분명히 될 것 같은 그런 회의체들을 정리했다는 거. 그리고 시청각 기록물도 이런 법령에 이런 조항들이 추가되는데 다 또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냥 당연히 중요한 것들은 다 남기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남겨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청각 기록물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은 되는데 등록이 전혀 안 돼가지고 기록관리 체계에 넘어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발견하게 되니까 잘 똑똑하게 의무화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법령에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은 시청각 기록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사실 4대강 사업 이런 것들도 증빙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 시청각 기록물이 생산이 됐거든요. 특이한 거는 대개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가려면 10년이 소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명박 정부 시절에 중요한 국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청각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바로 이관을 해서 시청각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연구소 또는 검토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왜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검토 또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전문적인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의사결정한 결과는 있는데 뭘 근거로 했는지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남겨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을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계속 기록을 잘 등록해라 라고 하는 등록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한 사람들한테 의무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기록물을 잘 편찬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편찬에 있는 거죠. 각 건들이 있는데 그 건들이 하나의 기록물 철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의 사안일 경우죠. 동일한 사안. 그래서 그 한 철에 모여있다는 건 이미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업무담당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남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동일 사안에 대한 거야, 이거 같이 묶여 있어야 서로의 기록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게 단위를, 기본 단위로 묶어주는 게 편철이거든요. 기록물 철 하나를 묶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편철을 잘 할 것에 대해서는 철익과 단계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통보하는 것도 철익과의 의무로 되어 있죠. 일단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1년 동안 생산한 총 기록의 목록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기록관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록관은 철익과과 전부 취합해서 국가기록원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익과의 의무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잘 이관하는 거죠. 기관 내에서지만 어쨌든 철익과에서 자기들이 생산하고 등록했던 그 기록물들을 1년 뒤든 아니면 2년 뒤는, 그거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2년 뒤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바로 다음에 바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관을 할 때 전자기록의 경우에는 전자설명과 시점 확인을 잘 해서 보내도록 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사장에서 전자설명 다시 한번 볼 거고, 시점 확인 정보 5장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처리과 단계에 대한 걸 간단하게 보았고, 그 다음에 기록관 관리 단계예요. 자,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자화하여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록관에서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기비구축 사업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기록물을 스캐닝하는 사업을 많이 해요. 스캐닝은 목적이 이제 둘 중에 하나여야 해요.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종이 기록이라 여기까지 와야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캐닝을 해서 목록과 함께 원문까지 제공을 해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목적.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보존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기록 중에서도 뭐 도면인데 되게 낡았어, 오래됐고 좀 있으면 바스라질 것 같아. 그러면 더 내용이 훼손되기 전에 정교하게 정밀하게 스캐닝을 해놓고, 나중에 종이가 너무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종이 기록은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캐닝하는 것을 원본, 그러니까 진본이죠. 진본으로 하여 그 기록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뭐였냐에 따라서 스캐닝의 해상도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거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람 목적이냐, 아니면 보존 목적이냐, 둘 다를 동시에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기록관에서는 처리과로부터 전자기록을 인수하는 것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인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인터팔레스 프로젝트에서 본 것처럼 이게 진본이다라고 추정되는 것만 받아야지, 진본도 아닌 것을 받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본인 기록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전자서명이라고 했죠. 전자서명은 그 사람이 만든 게 맞아. 동시에 그때 만든 기록물 그대로야. 그래서 그 무결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누가 만든 건지, 그 다음에 그 기록이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걸 동시에 확인하는 게 전자서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서 기록물의 그런 품질을 잘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고 나면 뭐예요? 잘 보존을 해야 되죠. 그 보존하는 부분 중에 장기 보존해야 되는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컴포넌트별로는 문서 보존 포맷 변환,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와 원래의 디지털 컴포넌트 플러스 보존 포맷으로 변환된 컴포넌트를 모두 묶어서 장기 보존 포맷으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기록관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접근 권한 관리. 왜냐면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그냥 단순히 열람하는 거는 봐야 될 사람만 보게 하면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한다는 거는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포맷 변환을 하는 식으로 기록물에 대해서 어떤 그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적당한, 원래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기록물에 대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자, 전자기록물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연구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관에서 보내줘야 되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에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록물 관리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국가기록원과 같은 연구기록물 관리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은 특별히 그냥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중에서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에요. 딱 하나 있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뭐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부터 시스템에 어떤 기능요건 표준을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보급하는, 확산하는 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보존 포맷을 정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을 해야 하는 일로 나와 있고요. 자,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일단 각 기관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인수받는 것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똑같아요. 인수받는 기록물이 진본인가 하는 걸 확인하는 거, 기록의 품질을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자서명 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관받은 기록물은 잘 보존을 해야 되죠. 여기는 연구기록물 관리관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기록물이 해마다 계속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곳이에요, 사실은. 속도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디지털화를 하면서 이게 종이 기록으로 꼭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종이 기록도 제 생각에는 적절히 좀 파기해 가면서 스캐닝하는 것을 이제 직문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에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 기록물이 늘어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계속 진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용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쓰든 에뮬레이션 전략을 쓰든 이용 가능성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자기록의 상태 검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스토리지의 기록물을 이만큼 갖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들어오고 후년에는 또 들어오는데 걔 상태, 기존에 받아놓은 처음에 이건 받을 때는 상태 검사를 쓸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록 한 번도 안 꺼내봤어. 그래서 잘 있겠거든요. 하고 그냥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무도 연락하지는 않았고 그 스토리지 그대로 있었지만 그래도 잘 있나?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종이 기록물도 정수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쭉 이렇게 기록물이 잘 있나 꺼내보듯이 전자기록물도 어떤 형태로든 무결하게 잘 있는지 하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록물이 점점 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갖고 있는 기록물을 한번 쭉 검토를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럼 해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한 주기로 전수 상태 검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도모해요. 체크썸이나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거나 기타 등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돼요. 딱딱하니까 또 되네요. 3절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기록원 같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앞으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기록물이 굉장히 대량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다 보면 얘네들을 감당하기 점점 힘들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다못해 USB도 이 용량이 점점 금방 커지잖아요. 옛날에 이 용량 작은 64 예를 들면 한 500메가짜리 USB에 담아놓은 파일을 계속 거기다 두고 싶어요? 그렇진 않고 지금 1테라짜리 사게 되면 글을 옮기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도 예전에 어떤 스토리지에 기록물을 넣어놨는데 자꾸 이제 새로운 스토리지 사게 되잖아요. 왜냐면 동일한 크기에 몇 배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스토리지는 느려요. 지금 스토리지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걸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사서 이걸 옮기는데도 2박 3일 걸려요. 옮기고 나서 다 왔나? 제대로 왔나? 이것도 확인하는데 3박 4일 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 와중에 옮기는 와중에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굉장히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외로 악병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거, 그게 앞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관리의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도 같이 팔로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키비스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은 기록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표준 운영 절차가 지금 공공표준을 2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기록관의 표준 운영 절차, 하나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표준 운영 절차. 근데 아까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 보시면 안 되고 국가기록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기록원 사이트를 가볼까요? 자,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어디 가야지 표준이 있죠? 기록관리 업무 밑에 가보니까 기록관리 표준,
검색을 해보죠. 기록관리 표준의 표준화 현황을 클릭을 하시면 맨 위에 국가표준 나와 있고요. 국가표준은 원본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면 공공표준이죠. 이 공공표준 중에 낙/S의 9번, 10번. 자, 9번, 10번이에요. 9번을 보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버전 2가 되었죠. 근데 이게 이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 표준 모델로 바뀌었어요. 여기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 기호를 누르시면 개정 전께 나와요. 자, 개정 전과 이름은 뭐였어요?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 표준 운영 절차였죠. 그래서 개정 전 것도 보실 수 있고 개정된 이후 것도 볼 수 있는데 개정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초기에 이게 아마 2007년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런 표준 운영 절차 만드는 게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막 국가기록원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내용 그대로 담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기록원 업무지 이게 연구기록물 관리관의 업무냐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그래 빨리 뭔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국가기록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협업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곳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좀 만들기 좋겠다 해서 뭐 TNA 그 영국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런 데서 이제 표방하고 있는 아카이브 어떤 기능들 그거를 조금 수용해서 새롭게 만든 거죠. 작년 말에 만들었으니까 따뜻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영어는 SOP예요. 군대 계신 계셨던 분들은 SOP 다 아시던데? 군대 애들 다 갔다 오셨네? 모르나? 카투사 갔다 온 분들만 알아보다? 미군 부대에 있었던 맞습니다. 봤으시죠? SOP.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젊은이들은 왜 모르는 표정이죠?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 군대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막 이렇게 딱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하고 그다음 뭐 하고 뭐 딱 정해져 있어 그대로 하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루틴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여기 나와 있는 그 SOP가 정말 누구나 하면 되는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그 SOP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표준화된 운영 절차니까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절차들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록관에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가이드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는 의미예요. 자, 기록관의 표준 운영 절차 한번 물어볼게요. 10번. 표준이 거의 그 목차가 앞부분은 다 비슷하죠. 적용 범위, 적용 근거, 용어 정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비슷하고요. 여기 보니까 기록관 운영 및 업무 계획, 기록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뭐 운영 목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업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사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록 관리할 때 기준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기록물 분류 기준표하고 기록 관리 기준표. 그래서 어떤 기관마다 기록 관리 기준표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별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뭐 인수하는 방법에 대한 거, 7장에는 처분에 대한 거, 8장에는 이제 보존, 특히 소고관리 등, 그리고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는 포맷 변환하는 거, 재난 대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9장은 정보 서비스 관련된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법령에서 대략 봤잖아요. 대략 봤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긴 한데, 뭐, 엄청 상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애는 썼는데,
하지만 이제 법령보다 좀 자세한 내용도 덜어 있으니까 법령과 이걸 같이 결합해서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보면 이런 식의 프로세스 맵이 나와요. 제가 아까 26122 그 표준 설명하면서 기능 분석과 순서 분석이 있는데 순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프로세스 맵 같은 걸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 맵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리관, 기록관, 기록물 평가 심의회 같은 어떤 이걸 R&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라든지 책임자들 이름이 왼쪽에 오고 여기에 있는 네모들은 이 기록관이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모들은 처리과로 수행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기록물 평가 심의회가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가 시간의 흐름, 시퀀스를 얘기해 주시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시작, 이 동그라미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보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거라고 이렇게 화살표 쭉 쫓아가면 이런 시간의 흐름대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프로세스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마른 거 나온 거 있죠? 마른 거 나온 거는 네모는 그냥 그런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이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갈림길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SOP 만들면서는 업무라는 게 그냥 단상적으로 뭐 하고 끝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프로세스 맵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걸 참고해서 좀 보시고 이제 공개 대비 업무 프로세스도 제시되거든요. 그리고 부속서 뒷부분에 가보면 이 SOP의 각 챕터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떤 조항과 연관이 있는지 하는 조경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표현되지 않았던 프로세스 맵 뒤에서 추가적으로 인수 절차 들어가 있고요. 부속서 D 이거 아주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월별로 캘린더를 주고 있어요. 월별로 법령에 몇 월까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 월별 캘린더로 표현해 주고 있죠.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표준 모델 기능 및 업무 절차 볼게요. 옛날 버전은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옛날 버전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기록원은 그 당시 하고 있어서 너무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서 좀 균형적이지는 않았었어요. 자, 작년에 개정된 2.0 버전 목차를 볼까요? 목차 앞부분은 다 똑같고요. 4장에 보니까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위상과 역할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의 필수 기능들, 예를 들면 수집 관리를 해야 된다, 정보 구축을 해야 된다, 보호와 보존을 해야 된다,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필수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6장 기록물 관리 절차. 근데 여기 특이한 게 6.2 같은 거죠. 6.2에 보면 기록물 생산 단계를 통제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맨 끝 단계에 있잖아요. 단계로 치면. 그래서 처리과 거쳐서 기록관 거친 다음에 뭐 알아서 하는 연구기록물이야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부터 진보인가 이거 확인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 이건 알겠죠. 그건 아니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은 훨씬 더 많은 의무와 권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생산 단계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을 왜 만들었겠어요? 법률을 보면 아까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기록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항에다 정했잖아요. 이런 회의는 중요하니까 속기록도 남겨. 이런 행사에 대해서 시청각 기록물을 반드시 남겨. 또는 이런 검토조사서 몇 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이런 걸 반드시 기록을 남겨.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원래는 그냥 그런 법령이 없어도 만들어지는 게 정상임에 불구하고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걸 넣었듯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기록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평가를 통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법령에 정해진 기록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 설계에 관여하는 것도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업무 시스템들을 쓰잖아요.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은 딱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다 배포하거나 이제 설치를 하니까 본인이 다 이제 끝난 거고, 나머지 행정정보 시스템들, 그런 행정정보 시스템들을 사실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이런 정보들은 기록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보가 되어서 연구기록물관리 단계까지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평가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잘 관리되도록 뭔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기록원이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록관리 요건,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되는 기록관리 요건, 이런 것들을 계속 지침이나 표준으로 만들어서 공시를 해요. 그 얘기는 업무관리 시스템도 아직 좀 불충분한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기록이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관리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록관리 요건에 맞게 계속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배포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거, 기록관리 기준표나 기록물 분류 기준표 같은 그 기준값들을 각 기관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단위 업무나 단위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시정 조치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럴싸하죠, 그죠? 그러면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나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 좀 건의가 좀 서는 것 같고, 그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통제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잘 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관리 기준을 잘 수립하고 이제 잘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게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다. 이건 이제 표준 모델입니다. 자, 기록물의 기초 데이터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해마다 각 기관들이 생산이랑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0년 뒤에 이관되어 올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올 기록물은 총 뭐뭐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국가기록원이 그냥 탁 나올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게 되게 미비해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서 꾸역꾸역 하고는 있는데 실효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좀 사실 검토해보고 생산하는 통보가 실효성 있게 잘 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연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잘 활용하는 거,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기록물 수집. 행정기록물만 수집하는 건 아니죠. 민간기록물 수집까지 포함해서 기록물 수집, 정리기술, 검색도구 개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아무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만 정해놨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여기에 기록물 평가 및 공개 관리, 장기 보존, 정책 수립하고 기록물 보존하는 거,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육정 구조 되게 중요하죠. 지도 감독 및 교육 훈련. 이거는 아까 이제 생산단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록관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 나간다는 게 그런 거죠. 생산 잘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관리 잘하고 있어 이런 걸 이렇게 나름 평가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고 싶잖아요. 기관들이 잘 보이게 하면서 기록관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교육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각 기록관의 기록 연구사들을 뭐 해마다 몇 시간 이상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좀 수준 높게 잘 유지되는 게 좀 필요하죠. 부속도에 보면 국가기록원 윤리규약 이런 들어가는 참고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내용을 보시면 너무 펑퍼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좋게 이렇게 되어있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진 않아요. 어쨌든 법률에도 상당 부분이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런 SOP 같은 걸 통해서 더 보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아야 공공기록 관리 절차 이게 한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숨가쁘게 진행을 했는데요. 3장을 다 봤습니다. 다음 주는 갑자기 임시 휴일이 된 관계로 휴관이고요. 그 다음 주 13일 날 4장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다다음 주 만날 때까지는 그 시스템 설치하시는 거 다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